우리가 함께할 내용은요, 주제 18입니다. 네, 스토리북은 42쪽과 43쪽이고, 제목은 몽골의 침입입니다. 우리가 전기에는 거란과 여진이 침입한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제는 몽골이 침입을 합니다. 몽골은 언제 침입을 하냐면요.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침입했던 게 바로 몽골입니다. 자, 이 몽골은요. 정말 무슨 전 세계를 갖기라도 한 무슨 결심을 한 듯이 무서운 속도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고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몽골도 고려를 정복하고자 고려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지배층이었던 무신들은 이 몽골과 맞서 싸우려고 해요. 명색이 무신이잖아요. 자, 그런데 몽골은 넓은 초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싸우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고려는 잠깐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 바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즉 바다로 둘러싸인 섬의 강화도에서 조금 대비를 하고 있다면 말을 타고 바다 건너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싸우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거기서 몽골의 공격을 막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강화도로 갈 수 없겠죠. 실질적으로 슬픈 일이지만 강화도로 가지 못했던 백성들은 몽골에 되게 괴롭힘을 받으면서 정말 힘든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정말 뛰어난 무신도 아닌, 문신도 아닌, 지배층이 아닌 바로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싸우냐면 처인성 전투가 있어요.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김윤후입니다. 자, 이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우가 활약하는데 이 김윤우는 스님이에요. 승려. 그런데 이 승려 김윤우는요. 처인성의 주민들과 함께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심지어 몽골군의 최고의 지휘관인 살리타가 이 처인성을 공격하러 왔는데 이 처인성 주민들이 이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군을 완벽하게 막아내요. 심지어 이 김윤우가 쏜 화살에 몽골군의 지휘관이었던 살리타가 죽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게 처인성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계속된 전쟁과 이런 게 지속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이 힘든 마음을 달래고자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국가는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불교의 경전이에요. 불교의 경전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약간 성경책처럼 불교에서도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경전은요, 이 대장경에는 부처님의 정말 좋은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프린트 인쇄할 수 없으니까 좋은 나무들을 다 골라서 그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글자를 새긴 판이 8만여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8만대장경을 만든 그 목판 있잖아요. 목판을 세우면 백두산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좋은 그린 대장경을 8만여 개가 넘는 나무 목판에 열심히 새겨서 몽골군이 이 부처님의 힘으로 좀 물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8만 대장경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몽골과의 너무 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요. 그래서 그냥 다시 수도를 옮기고 그냥 몽골군과 적당히 화해를 하자라는 의견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려 정부는 다시 수도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옮겨요. 옮기고 이제 그만 싸우고 그냥 대충 화해하자. 너무 힘들다.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군과 대항합니다. 삼별초 배웠었죠. 무신 정권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삼별초가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몽골군과 삼별초가 싸운다고 해서 크게 이제 이렇게 삼별초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삼별초는 진도에서도 싸우고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까지 열심히 싸웠지만 황파두리 성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 몽골군의 공격으로 망하게 돼요. 몽골군의 공격으로
삼별초의 항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별초가요, 무려 3년 동안 이 몽골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몽골군의 침입으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렇게 대항한 것도 알아두면 좋지만 이제 중요한 건 무신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무신들이 지배층으로서 이 몽골군의 힘을 제대로 막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 고려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서 고려 정부가 수도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옮기게 되면서 무신들의 세력이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과연 또 이번에는 어떤 지배층이 등장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스토리북에 있는 42쪽과 43쪽에 있는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자, 고려 정부는 몽골 침입에 대항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좀 더 싸우기 좋은 강화도로 옮겼죠. 자, 처인성에서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낸 대표적인 사람은 김윤후였죠. 자, 넘어가서 43쪽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았으면 되는데요. 먼저 볼게요. 고려는 부처의 힘을 빌려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죠. 자, 삼별초의 항쟁은 진도에서 어디로? 제주도까지 이어졌지만 항파도리성에서 결국 끝내 항쟁을 끝내게 되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거란 여진 침입에 의해서 몽골의 침입까지 배웠네요. 이 내용을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정리하고 공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